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윤주입니다. 지구 밖 우주, 지구의 영원한 단짝 달에 묻힌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달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행성 지질학자 유진 슈메이커입니다. 유진 슈메이커는 아폴로 우주인 후보로 추천됐지만 신체 검사에서 발견된 질병으로 달에 가는 꿈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1998년 루나 프로스펙터가 그의 유해를 싣고 달에 충돌하면서 젊은 날 질병으로 포기했던 달 탐사 우주인의 꿈을 죽어서나마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주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최근 우주 장례라는 새로운 사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 약 200g 정도의 금속 통에 담아서 우주 공간에 뿌려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달과 또 우주에 대한 동경과 열망,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미래에는 달을 보면서 차례를 지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구르고 회전하면서 어느 천체에서나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정육면체 모양의 고슴도치 로봇으로 모서리마다 완충 역할을 하는 공 모양의 장치와 함께 내부에는 속도 조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고슴도치 로봇은 어느 면으로 착륙해도 해성이나 소행성 등 천체 표면으로부터 로봇 몸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굴러다니면서 지표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팰콘 헤비 발사체가 내년 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실어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로켓은 지난 2013년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계속적인 로켓 폭발과 보다 정밀한 기술 개발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콘 헤비에 드래곤 우주 캡슐을 실어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발사가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는 아폴로를 발사한 세턴5 이후 미국에서 개발한 최대 성능의 발사체를 개발한 기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발견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은 생성된 지 132억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하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주 이른 시기의 은하로 우주 초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8일 애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스에는 132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멀고 또 오래된 천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은하는 어떻게 생겼고 또 크기는 얼마나 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용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은하 도대체 어떤 은하인가요? 네,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132억 년쯤 전에 만들어진 은하가 아니겠느냐. 네, 뭐 거의 태초에 만들어진 은하네요. 그렇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우주가 만들어진 은하가 한 6억 년쯤 전. 그 시기가 막 이제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별과 은하가 막 만들어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태초에 은하가 발견됐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이번에 발견된 은하는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나요? 네, 사실 뭐 가서 볼 수 당연히 없고요. 결국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빛이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 그걸 확인하면 이제 이것이 얼마나 먼지 아는데요.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멀어질수록 빛이 붉은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푸른색 쪽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을 적색 편이라고 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청색 편이라고 하는데요. 적색 편의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그 은하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은하를 발견을 한다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네.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한 5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발견했던 은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오래된 것은 거의 한 131억 광년 떨어져 있는 네. 거의 131억 년쯤 전이거든요. 그거보다 1억 년 정도 더 오래된 1억 광년 정도 더 먼 은하를 발견된 거거든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더 오래된 은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우주에서 이 은하들의 나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 은하보다 더 오래된 은하가 존재할 가능성도 물론 그렇죠.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빅뱅이 있고 나가지고 한 수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먼, 뭐 아주 멀지는 않겠지만 네. 1, 2억 광년 정도 먼 정도의 은하는 발견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태초의 할아버지 은하를 이번에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은하들이 더 많이 발견되면서 우주의 역사 더 확실히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유럽 남방천문대 망원경으로 발견한 10대 발견 중 5위에서 1위. 5위.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 발견. 4위. 외계 행성의 첫 번째 이미지 획득. 3위. 알마로 원시 행성 원반 포착. 2위. 우주의 가족 팽창 발견. 1위.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주변 별의 궤도 관측.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보유한 유럽 남방천문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일대에 위치해 매년 엄청난 발견을 한 세계 최고의 천문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곳에서 발견한 10대 발견 중에 10위부터 6위까지를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5위부터 2위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10위에서 6위까지도 굉장히 멋진 발견들이었는데 5위부터 1위까지는 또 얼마나 더 멋진 발견들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일단 5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5위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역시 그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VLT 망원경, 그 8.2m짜리 4대와 1.8m짜리 4개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나이 든 오래된 할아버지 별을 발견한 거거든요. 네. 나이가 무려 132억 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네. 정말 태초에 만들어진 그런 별이거든요. 근데 은하를 발견할 때는 멀어지는 그 후퇴 속도라고 해서 적색 편의를 갖고 이제 은하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그렇죠. 오래된 별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뭐냐 이거예요. 태초에는 거의 철과 같은 성분이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의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 132억 살 된 이 오래된 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철과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의 성분이 우리 태양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주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132억 살 된 그런 가장 늙은 오래된 할아버지 별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 이제 5번째 뉴스입니다. 네, 4위는 뭔가요? 네, 4위는 이제 외계 행성의 첫 번째 이미지를 획득했다. 별도 아니고 별도는 자그마한 행성의 이미지를 획득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별을 찍기도 워낙 먼 별은 작잖아요. 점으로밖에 그렇죠. 안 보이죠. 근데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의 이미지를 얻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발견된 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 목성보다도 한 5배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목성 같은 경우가 뭐 지구 지름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데 이 목성보다도 지름이 한 5배 이상 큰 이 행성이 갈색 외성이라고 해서 막 별처럼 빛나기 직전인 그런 별 둘레를 지구 태양 거리 한 50배 정도의 거리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리가 가깝고 슈퍼 지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됐는데 아무튼 별이 아닌 행성으로서
우리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한 최초의 이미지다 하는 것이 네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 네. 3위는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알마라고 하는 그 전파 망원경. 네. 역시 이 아타카마 사막 북쪽에 있는 66대의 망원경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7m에서 13m로 구성되어 있는 66대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가장 정밀한 우주의 이미지를 갖다 전파로 이제 잡아내는 건데요. 네. 이 알마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스가 모여가지고 이 가스가 점점 농축이 되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황소 자리에 있는 HL이라고 하는 이제 원시 별을 만드는 그 원시 원반을 관측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이 아니라 별이 되려는 이 가스 원반을 관측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아리를 관측한 게 아니라 거의 부화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관측한 거죠. 네, 그럼 다음 2위는 뭔가요? 자, 2위는 그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해줬던 그런 현상인데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가속되고 있다면 점점 더 빨리 빨라진다는 거죠. 팽창을 한다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초팽창을 했다, 뭐 이러면서 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질 거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에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중력이 서로 잡아당기고 하다 보면 팽창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고 있는 증거를 잡으려고 관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결과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우주가 실제로는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 초신성 중에서 이제 SN1A라고 하는 초신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커다란 별, 늙은 별의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밝기보다 뭐 100만 배 이상 밝아져요. 네. 근데 요 SN1A라고 하는 초신성은 밝기가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밝기가 어둡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에 빨라지고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가 밝혀낼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더 빠르게 팽창한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2011년에 이제 노벨상을 줬던 거는 뭐냐면 관측한 결과 네. 우주는 팽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노벨상이 갖고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유럽 남방 천문대에 있는 이 망원경들입니다. 네, 2위가 무려 노벨 네. 물리학상인데 네, 네. 그럼 도대체 1위는 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이 노벨상을 가지고 1위, 2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관측의 업적 중에서 이제 좀 희귀하고 특별하다라고 했던 건데요. 1위는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 돌고 있는 별들을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블랙홀이라고 해서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최소한 수백만 배 이상, 뭐 크게는 뭐 수십억 배 이상 정도 되거든요. 이런 블랙홀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 중심에도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네. 이 블랙홀 주위에 있는 별들은 거의 관측이 어렵죠. 블랙홀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도는 그러니까 블랙홀 중심을 도는 그런 별들을 수십 년에 걸쳐 관측해가지고 그 궤도를 정확히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든 데를 어렵게 들여다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유럽 사람들은 유럽 남방 천문대의 망원경들 성능이 좋다.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로 해서 유럽 남방 천문대가 발견해낸 5위부터 1위까지의 영상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지난해 11월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행성 발견을 위해 우주로 떠난 주인공. 하지만 모든 연료와 식량이 떨어지면서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돌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시공간의 불가사의한 틈, 바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는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 블랙홀의 중력은 어마어마해서 빛까지 빨아들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에도 출구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연 블랙홀에는 출구가 존재할까요? 네,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에 출구가 있다라고 발표한 건 이미 40년 전이에요. 네. 1974년도에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블랙홀은 무한정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에서도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미 1974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사라져서 블랙홀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2004년도에 발표할 때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이 나올 때 그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들어간 물질이 나오는 물질과 똑같은지 틀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뉴스가 됐던 건 뭐냐면 2004년도에 이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거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정보가 어디에 있을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10년 만에 그 정보가 블랙홀의 경계선 어딘가에 홀로그램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터스텔라는 통신도 되거든요. 예. 아버지가 준 정보를 딸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려면 뭔가 이름표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지 들어갈 때 정보와 나올 때 정보가 같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물질의 세계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시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네. 근데 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양자 역학의 세계예요. 그 양자 역학의 세계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호킹 박사가 이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 블랙홀을 통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이런 아주 미세하게 작은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물질도 파동의 성격을 띌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군데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양자역학이고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블랙홀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거에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네. 결국 통신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당연히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네. 이 정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을까? 통신은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호킹 박사의 이론에 의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들어갔다 나올 때 정보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신도 불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립자 세계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블랙홀은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의 세계를 한 거예요. 네.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서 블랙홀이 이렇고 사람이 미래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블랙홀에도 출구가 존재한다라는 가설이 있었지만 이 블랙홀로 사람과 정보가 오고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였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